자유롭게 그냥 질문할 것들 아니면 뭐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하게 되신 것들 아니면 이런 것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지금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혹시 뭐 쉬는 시간 동안에 좀 정리하시거나 생각해 보시거나 하신 게 있으실까요? 뭐 가볍게 이제 이 주제와 아니더라도 가볍게 그냥 선생님께 뭐 전반적으로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저 잠시 본인 아까 소개를 하긴 했는데 그냥 이름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저는 이미경이고요. 그러니까 정동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듣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냥 이론을 공부한 게 아니고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동에 대해서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 이거를 받아들일까 생각했을 때 약간 감정과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정동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은 아까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위협의 정치라는 그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위협이라는 어떤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권력을 이렇게 이제 계속 지속하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의 어떤 몸이나 이런 게 이제 정동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해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 정동이라는 상태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어떤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냥 잠재적인 그 상태만을 가리키는 건지 이 정동을 이제 계속 뭐 분석을 하든 어떤 식으로 인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위협이 정동의 원인이 되는데 또 정동은 또 다른 것의 어떤 원인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まずご紹介から伺いましたけど、イビギャンさんと一緒です。まずちょうどという言葉を初めて聞いて、イビギャンさんはどう受け入れるかを考えたんですけど、イビギャンさんが最初にちょうどについて考えることは感情と同じように感じられていました。でも今回の声を聞いてそれではなかったことを分かりました。質問は権力者9.11後の権力者たちが立教政治を有して権力を続けて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について分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立教の政治によって体がちょうど状態になったと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それからそうなったらその状況はどう流れるか先生はまだ分から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そのならばそのちょうどというものは生成的な状態でありながら結果は全然分からないことなのか、もしちょうどはなんか権威があってちょうどが何かにできていることじゃないか、そういうについてちょうどについてもっと詳しくなんか知りたいので、そのことについてお話しいただきます。すごく重要なご質問でですね、どう答えればいいのか私も考えますが、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情動は、ある体に関しての音であれ、声であれ、あるいは記号であれですね、
以前の体が受け止めていくという領域ですよね。で、バーチャルとですね、潜在性のレベルで情動が発揮される。で、マスミが詳しく、ルーズも述べていますけど、バーチャルというのは必ず先制力とポテンシャルという力を持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力を持っているから、この体が受け止めて感応したものがどのように言動化していくのかというのは不確実な部分があります。で、一旦言動化して感情として私たちが知覚できる。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かというのを知覚できる。でもその情動は絶えず知覚されて言動化されるという以前の状態に必ず対抗的に回帰していくわけです。で、常に普段にですね、潜在性のレベルから先制力を持って私たちがある感情を知覚し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に入った時に、それは、いわばまさにその潜在的なものっていうのは回帰し対抗し、また新たなものを生み出していく力として常に循環し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れが政治的にどのような効果を発揮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まさにその状況に応じて、そのコンテキストに応じていろんな形を取り得ると思います。비교 말씀하셨는데 정동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리, 목소리, 의식 이전의 그 영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영어로는 이제 버추얼, 잠재의 영역에서 이제 정동이 발생한다 합니다. 그 마스미가 얘기해서 버추얼, 포텐셜은 이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몸이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지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정동을 정치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로 그러니까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で、そのことに関してもう少し付け加え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情動が政治的なパフォーマンスの極めて重要な契機になったことに対して我々はそれにどう対抗できるのか対抗していけ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で、そこからも撤退することは多分できない、今の政治状況、文化的な状況の中ではですね。で、これは私自身が、マスミから教えてもらったことです。で、去年、おととし、11月にマスミが日本に来てですね、立教大学で講演を行いましたですね。で、その時は彼はこう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先制力を予見する力を僕たちは持たなくちゃいけないって彼は言ったんですね。最後の文章要は先制力を我々自身が予見しなくてはいけないという言い方をしたんですね。で、今日の最後のですね、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정동이 정치적인 퍼포먼스에 중요시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면 우선은 지금 시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회피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빠져나갈 수는 없는 시기고요. 우선 이제 마수미가 작년에 일본 육교대학에 와서 강연을 했을 때요. 그때 그 마수미가 했던 얘기는 잠재력을 자신이 스스로
예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今日ちょっとお示ししなかったですね、最後のちょっと、説明し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 오늘 말씀 못 드린 건데요. 네, 이거 한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その浄土の政治が主要舞台になったときに、レジスタンスのフィールドを私たちはどこに見つけ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で、戦術的に言えば、もうあらゆる手段を通してあらゆるフィールドです。それはリアルな世界でもあるし、ネットの中でもレジスタンスをしている、観光している、これは絶対必要だと。 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정동 정치가 저희 이렇게 만연하고 퍼지는 시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장은 어딘가에 대해서 이제 그 여기 파워포인트에 적으셨는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시가 리얼한 공간, 그러니까 뭐 스트리트, 뭐 거리라든지 뭐 공공대학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인터넷 공간 등에서 그런 어떤 대응의 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でもう一つですね、最近そのマスミがですね、これ去年出た本ですけど、オントパワーという言葉を使っているんですね。で、まあ日本語で言うと存在の力、あるいは存在の権力というですね、オントロギーの存在。 네, 그 아수미가 작년에 낸 책인데요. 이게 밑에 이제 언터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일본어로 번역하면 존재의 힘, 존재의 권력으로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でこのことをお話しするとすごく、また話が長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一言だけちょっと説明させてくださ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겠지만 네, 한마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まあ、こういうふうに説明すると分かってもら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が、さっき私の背後でキュッて音がしたら私はどんな音か分からないけどすっと身を外していきますですね。でそれはだから音というものに関して意識化できない、言語化できないけど身体がちゃんと知覚っていうふうにも受け止めて行動に移しているわけですね。で私は助かるわけです。でこれもまさに浄土の働きですよね。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서 소리가 그러니까 브레이크 소리가 났을 때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게 브레이크 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이제 의식할 수 없고 어떤 형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지각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리를 듣고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몸이 그런 것은 이제 정동의 작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でもう一つこう事例を挙げ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まあマスミが日本で講演した時に話をしてくれたことですけど、赤ちゃんは生まれたばかりの赤ちゃんは、つまり奥行きの感覚がないのでですね、こうやって赤ちゃんがですね、前にまあ手を足を使って前進していくときにですね、どんな行動をするかわからないわけですね。でその時に母親がですね、その子供の行動を見てですね、ふっと危ないと思ってとっさに体を抜く、子供を抱きかかえるというですね、
でそれはその状況そのものの中で現実に見ているもの以上のものを見てるわけです。現実以上のもの。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기가 이제 그 약간 막 태어나 이제 그 감각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지 이제 모르는데 어떤 그런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어머니는 아기의 행동을 보고 아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아기를 이렇게 껴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머니가 봤을 땐 현실 이상의 것을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마수미가 와서 강연에서 얘기한 건데, 예, 뭐. で、ちょっとさっきの問いに戻ると、つまり情動の権力、まさに権力側から私たちの情動が作動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から私たちが逃げられないとすれば、私たちは今述べた意味での情動を基盤にしたですね、ものの現実に見えているもの以上のものを見る能力をつけ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難しいですね。 네, 그러니까 정동 권력이 저희 몸에서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뭐 도망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동을 기반한 상황에서 그 엄마가 아기한테 했던 행동, 그러니까 뭐 현실 이상의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현실 이상의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기 제가 그 아까 예시 들었을 때요. 네. 제가 이제 저희 큰애가 아주 아기 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둘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아기가 불러서 이제 침대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잠은 깨지는 않는 상태였는데 제가 팔을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게 모르겠어요. 의식적으로 했는지 무의식적으로 했는지 팔을 뻗어서 이제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잡고 놓고 같이 또 잤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아침에 생각을 하면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지만 어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계속 그 정동의 상태라는 게 신체가 계속 이제 아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신체가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고 위협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된 상태에서 그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성적으로 먼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먼저 행동하는 상황들을 저는 조금 많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이론을 오늘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저 자신한테 적용을 많이 하게 되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동 이론을 바라봐도 되는 건지 역으로 한번 다시. 네, 근데 선생님께서 잠자는 상황에서 그걸 해가신 거예요? 잠자는 상황에서 눈이 반쯤 뜬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자꾸 올려놓고 아무 일 없듯이 또 잠이 들었던 기억이 제가 참 강하게 있거든요. あの方がおっしゃったこと、先生が今おっしゃったなんか赤ちゃんの事例についてのなんか説明なんですけど、あの方も実際になんかその経験のようなことを経験したことがあって、それは眠る時に一緒に赤ちゃんと眠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眠った時になんか赤ちゃんが落ちようとしてそれをあらかじめ予見してなんか手を伸びて赤ちゃんを救ったということですけど、ちょうどというのはその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思うんですけど、なぜならば身体がいつも赤ちゃんについて注意を注げているので、そう身体がもう活性化し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そう考え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私もそのように
思います。で、今その赤ちゃんの絵を出されたようにですね、でそれは赤ちゃんに手を差し伸べるというそこにはですね、次に何が起きるかというですね、未来だから今の行動を起こすという変化にさっきも申し上げたように未来が原因として現在に関わっているわけです。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기가 떠줄 때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 행동을 취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를 예견한 그런 행위입니다. と同時にですから未来が現在の変化に対しての原因になるということと、もちろん私たちは過去の経験で習慣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これは多分危ない、危なくなるっていう。だから現在に未来と過去がいわば私たちのそのバーチャリティをバーチャリティから言動化していくプロセスの中に未来と現在が関わるという状況です。 버추얼 말씀하신데, 그러니까 잠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래가 어떤 현재의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또 과거의 경험으로 이건 유용하구나 그렇게 이제 습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와 그러니까 잠재성, 현재와 미래가 그렇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でちょっといいですかね。そのことを踏まえてここからはマスミを離れて私の空想の世界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想像の世界です。 今からですか? 今から。 선생님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제 약간 선생님의 어떤 공상의 얘기를 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상상의 얘기를 하시고자 한다면. でちょっとこれ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これはマスミが日本で講演した時のものが活字になっているものです。 마스미가 그때 일본에 와서 강연했을 때 이제 기사가 된 거예요. 기사된 거. で、ちょっとこの図形を見てほしいんですけど、これはよく使われる図ですから皆さん知ってると思いますがですね、ここに何が見えますかと言われたら、キムさん何が見えるでしょうか。 그게 무엇이 보이나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삼각형. 三角形が見えますよね。でもここにはまさに3つの、6つの線とここにちょっと欠けている円しか書いてないわけです。でも私たちは三角形見えますよね。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림이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삼각형이 아니고 이제 세 개의 선과 뭐 이런 어떤 도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저걸 보고서 삼각형으로 받아들인다. つまりさっき私が現実に見えるもの以上のものを見る力が求められていると言いました。これは現実に書いてあるこの図形以上のものを僕たちは見てます。三角形。 그래서 그 삼각형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현실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어떤 보는 것, 그러니까 현실 이상의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선생님은 이 삼각형을 통해서 보셨던 것 같아요. でそれはこの図形はさっき言ったことと同じだと思います。赤ちゃんが動くのを見てそこにですね動き出すそれだけを見てるわけじゃなくてこれから何が起き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を感じ情動が発動してふっと動くわけです。だからそれは赤ちゃんの実際の行動以上のものを見てるわけです。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러니까 악의 행동을 보고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악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 행동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ここから僕の、単に空想だと思って聞いてください。今日政治的な文脈で話したもので、例えばいろんな要因がありますけど、日本と韓国と中国って三角形を描いたときに、私たちはその三角形で実際に動いている経験的なもの、まさに経験しているもの以上のものを見なくちゃいけない。この三角形を見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情動の政治に対して今私たちが能力として身につけ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政治的な抵抗の能力として身につけ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のは、マスミ的に言えば僕はそう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ここに恩とパワー。 그 선생님께서 저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뭐 정동 그 정세에 대해서 한번 정치에 대해서 말씀해 보자면 저 삼각형을 뭐 북한, 한국, 일본으로 바라봤을 때 그 저 삼각형을 통해서 어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실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つまりそれは日本、韓国、中国っていう잘못 얘기했는데 三角形の中で 일반 중간 そこで私たちはまさにその手を差し伸べて危険を回避しなくちゃいけない。それは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이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악의 그 상황처럼 손을 내밀어서 위험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에서 어떤 그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まあ、ただこの三角形と政治的な問題を結びつけて考えるというのは私の想像だけです。 그래서 이 삼각형과 정치 문제를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건 저희 상상일 뿐입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 뭐 어려운 얘기들인데 재미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네, 뭐 이야기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혹시 질문 내지는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네. 이번에 한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다던가 그런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뭐 요즘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말들이 뭐 힐조선, 뭐 삼포세대, 뭐 금수저라든지 이렇게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단어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일본은 전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그 영화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지금 일본 그 미디어 속에 나온 일본의 그 모습도 저희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실제로 국가를 위해서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건지 그냥 저희 나라처럼 실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계속 회자가 되는 건지 제가 많이 본 모습들이 그 가족 내에서 청소년 문제가 좀 심각해서 그 청소년들이 그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표출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뭐 리그처럼 이렇게 소통하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문화들이 일본 내에서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쳐서 계속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도 이제 어떤 그 뭐 자유롭게 의견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인터넷상에서 어떤 그런 폐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본도
약간 영화나 그런 걸 봤을 때 청소년들이 사이버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문화 때문에 이런 건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글 위에서 이렇게 과장이 되거나 그렇게 그냥 뭐 판타지적인 요소가 올라 일본의 뭐 SF 이런 게 자유롭게 영화 속에 녹아들다 보니까 그런 게 상상력으로 이제 극대화시킨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반영해서 그런 미디어 속에 담아내고 계속 담아내고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저는 그 매체를 통해서만 일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못하는지 궁금해요. 韓国には先生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の上に自由に議論とかそれが行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先生はご存じ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韓国にはインターネットのそのなんか影響よりもなんか悪い影響というか韓国もなんか今ネットみたいななんかいろんなことがなんか起こされています。そしてあの方が質問することは、日本なんかメディアアニメとかなんか番組を見たらなんかそのインターネットの上で、なんか青少年たちがなんか自分の感情を表出したり、そ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されることを見るんですけど、それがなんかただ曲のために向上しているのか、それだけでは実際に行われていることを曲の中でなんか描いているのか、それをちょっと聞きたいと言いました。曲の中で番組とかなんかアニメーションとか青少年たちが細胞の中になんか喧嘩とかなんか在日とかなんか悪口す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ことについて韓国もなんか中国問題とかなんか政治についてなんかいろんな悪口っていうか本音というようなものがさっき先生がおっしゃった本音というものがなんか行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リオンはそれがなんか映画に見たことが実際に行われていることかどうかそれを知りたい。日本のそのネット状況を考えるときに、2チャンネルっていう掲示板が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さまざまな議論をするための、スレッドが何本も立ち上がっていてですね、誰も投稿できるんですね。でそこで、言われている議論というのは、いわば、非常に右寄りの議論が蔓延しているという状況が一方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まず右寄り、保守的な。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이 채널이라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런 채널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이론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다양한 이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でそこでは、例えば反中国的な言説とか反韓国的な言説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ジェンダー格差を煽るような、女性蔑視というですね、いったような問題の発言もですね、かなり行われている状況ということである。 그래서 근데 이 채널에서 반중국이라든지 어떤 조선멸시 그런 발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それから印象的なことをお話しするとですね、さっき、見ていただいた、国会前のデモに関して言うとですね、
学生運動、学生のシールズ、これは韓国でも知られているのかもしれませんがですね、シールズと、学生の団体がですねリードしているわけですね。でところがですね、ネット上でシールズということでテキストマイニングをやると、実はシールズというその、タグがついているメールを見ていくとですね、運動に反対している人たちがシールズの名前を使って自分たちの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あるいは女性蔑視のような発言をですね次々に流していくという現象が起きているわけです。それでもシリーズってどんなことを？さっきの国会前デモで若い学生たちに参加を呼びかけている学生団体、それシールズ。 실제 잘 몰라서 실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건 이제 아까 국회 앞에서 이제 그 모였던 그 학생단체를 이제 실즈라고 하고요. 내상에서 이제 실즈가 이렇게 국회 앞 데모에서 이제 학생들 그거 이제 운동을 반대하는 실즈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뭐 여성 멸시라든지 아니면 내셔널리즘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ですからシールズが仲間を集めていくというですね、ネット上の情報が、いわばそれに反対するグループにですね、いわば使われている、自分たちの自己宣伝をするために使われているですね、そういう非常に複雑な状況が生まれている。 그래서 이 실즈가 이제 그 자기 편을 끌어모은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제하고 그런 걸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러시죠? 네, 실즈 그냥 이거 많이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에서 젊은 대학생들 위주로 정치적 행동을 한다라고 모이고 최근에 이제 그 안보 법안 때도 꽤 큰 역할을 하고 뭐 이랬었던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그 일본 내에서의 젊은 분들의 좀 달라진 정치 의식 내지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뭐 대책일 것도 같습니다. 네, 저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던 일단은 되게 어떤 잠재적인 그런 정치나 어떤 디지털 의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되게 그렇게 되고 싶지만 한편의 어려움은 일본보다도 한국은 조금 더 현재로서는 좀 더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은 더 평화롭게 하고 잠재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약간 흙탕물에 발을 담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극우적인 일베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비슷한 사람이 돼야지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되게 모순 같은 거를 어쩌면 되게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이제 이런 존재성들 그런 아기를 대하는 엄마 같은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의견 중에는 뭐 궤변도 있고 또 궤변도 있지만 또한 또 현실적인 또 그런 들어야 할 만한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하면서 멀리 봐야 되는 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과연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통역하시는 선생님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이 맥락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가령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일베 얘기를 하시면서 미러링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사례들 같은 거, 즉 직접 싸워야 되고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한국에는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 말씀 내지는 분명히 이제 뭐 말씀 안 하신 부분들도 많지만 그 잠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유하는 것만으로 사실 현실에서 직접 뭔가 이렇게 파이팅해야 되는 부분들을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혹시 조금 바꿔서 질문을 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직접 정말 같이 싸워야 되는 당장 똑같이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그 정동의 잠재성의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하는가 어려우실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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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質問はちょっと韓国的な問題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今先生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先生性をなんか考えることだけでは現在に韓国にはちょっと直接どんな問題に飛びかかるべき状況になります。テロ防止法とかなんかますます右翼的な動きがありまして、そのことについて直接なんか道に出て何かし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なんですけど、先生がおっしゃったこの情動というのが先生性をただ考えるだけではちょっと何かの矛盾を感じますので、どう我々がこの本先生の話を受け入れればよろしいかっていう質問でした。もちろん、私はその日本のコンテクストで書いているわけです。したがってですね、韓国の今の社会の現状とですね、どう違っているのかですね、どこが一致しているのかですね、それは慎重に本当に考えなくち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これが一つですね。でもう一つは、私もその情動の問題だけで今のその権力の問題をですね全て解きうるとは当然思っていません。で、このもう一つちょうど作ってきていたのでですね、ちょうどいいんですけど、私自身はですね、これも本当に仮説ですけど、日本のコンテキスト文脈で考えるとこの3つが多分今外せないと私は思っています。で今日お話したのはこの2番目です。つまり脅威としての未来ですね。でこの文脈でお話したわけですけど、僕自身の中ではあと2つあると思っているわけです。 저는 이제 뭐 현대 그 한국과 일본의 사회가 현재 어디가 다르고 일치하는지 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 이제 정동의 문제와 어떤 관련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이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일본 사회는 이제 세 가지 어떤 컨텍스트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선생님께서 이제 한국 사람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제 일본 사회에 대해서 이제 그걸 반면 삼아서 얘기해 볼 때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컨트롤 오브 더 프레젠트라고 해서 이제 위협으로 다가오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좀 말씀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ちょっと簡単に説明させてもらうと、1番目は本当はこちらも話したかったわけですけど、これは本当の脅威です、日本社会にとって。原発事故っていうのは明らかにですね。で、全てにメディアがかかっていますけども、1番目はですね、つまり 3.11 を経験した私たちの経験の記憶をですね、縮減させていくっていうものすごい力がかかっています。メディアの中でもそうですし、政府もですね、皆さんご存知かもしれません。オリンピックの誘致が決まった時に、安倍は福島を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るって言いました。コントロールできてないにもかかわらずコントロールできているですね。で、今日本のメディアの中ではほとんどこの真のカタストロフィーである 3.11 はほとんど語られない状況です。これはまさに過去の問題と関わっている時間をコントロールしていくもう一つのベクトルです。 그래서 첫 번째 이 위협은 그러니까 진짜 실제하는 위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그 3.11을 경험한 기억에 대해서 이제 모든 미디어가 모든 미디어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기억을 약간 지우려고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걸 시도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2020년도 그 올림픽에 이제 앞서서 아베가 후쿠시마가 지금 전혀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후쿠시마는 지금 전혀 컨트롤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첫 번째는 진짜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あともう一つはですね、これは先ほど申し上げたその未来に関連することですけど、実は正反対かもしれません。こっちは脅威でしたけど、今日本のメディアが集中的に流しているのは2020年オリンピック開催をまさにエクスタシーとして迎えることを先取りする映像です。これも情動なわけです。まだ実現していない潜在性の中にある。だけどそれは脅威と別、全く正反対の快感やエクスタシーですね、歓喜を先取りするというところで発動しているですね、メカニズムだと思います。 이제 선생님께서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위협에.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나 그 권력자들이 위협을 통해서 이제 그 정동을 이용이라고 하는 뭐 어쨌든 정동에 대해서 이제 신체에 직접 이렇게 작용을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는 그것과 좀 위협과는 정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엑스타시, 그러니까 환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한 어떤 정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올림픽을 약간 어떤 그 엑스타시나 환희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국민들에게 어떤 정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私はテレビ好きなのでこれについて語るとなるとものすごくいっぱい語りたいんですけど、これはやめておきます。ただ皆さんにお話したいのは、こういうふうにいくつかの次元でですね、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の変遷の在り方であるとか、あるいは権力がどう文化的にあるいは情動的に作用しているかというのを多次元的に見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情動的な情動的な文化的な権力、あるいは情動的な権力が多元的に作動していることを見ていく必要があるだろう。그러니까 뭐 문화 권력 그리고 뭐 정동적인 사유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まあですから、先ほどご質問された方に対してはですね、僕も、情動的な問題だけで解けるとは思ってません。いくつかの補助線を入れながらでないと考えられないと思うし、韓国の中の状況も多分一つじゃなくて複数のこういういくつもの視線の中でですね、今の私たちの生活が構成され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みることは面白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知的関心を高めてくれ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をお話したかった。 그래서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동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 문제에서도 이제 그 내부에서도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사이버가 듣고 계신 거 있습니다. 한국도 문제를 보시고 韓国の状況を考えるときもこのように複数の補助線で考えることが面白い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래서 이제 한국 이렇게 일본도 이렇게 뭐 복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한국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떤 커다란 정치, 사회, 문화 이 이제 영역들을 겹쳐서 이 뭔가 사유해야 될 그 필요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신 것 같고, 혹시 조금 전에 저는 그 이제 지금 뒤늦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소위 뭐 대중 레벨 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의 우리들 그 네티즌 또는 뭐 그냥 우리 수준에서의 이제 정치적인 그 정동 감각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통역자로서 그냥 통역자가 아니라 번역자로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토 아무르 선생님의 다른 어떤 이제 작업들에서 실제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서 이루어지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특징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차라리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뒤늦게 들기도 합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파일들은 개인적으로 번역한 파일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로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지금 좀 전에 하셨던 저요? 네네네. 네. 제가 사회자로서 괜히 아까도 참견하셔서 뭔가 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 더 네. 혹시 정말 오늘 꼭 이 얘기는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분 혹시 더 계실까요? 지금 두 분 일단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간 괜찮으신가요? 세 분인데. 선생님. 네, 그냥 빠르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 빨리 해주시면 좀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질문 먼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동 이런 게 혹시 좀 인지과학 혹은 인지신경과학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 그 이론 경향인지 좀 알고 싶은데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랑 관련성에 대해서 혹시나 좀 이게 관련성이 있는지 그거는 먼저 여쭙고 싶어요. 저희 인지 뭐죠? 인지과학 또는 인지신경과학. 인지신경과학.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라고.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관련이 있는지? 네, 전공 선생님께서 작업하시는 그 방해라든가. まず2つの質問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まず1つの質問は、情動理論というものは、認知神経科学、英語というとコグニティブニューロサイエンスに関連があるのかについて知りたいと言いました。それは大きく関連していると思います。で、今日は全くお話できませんでしたけども、情動理論が一番、使われている、参照されているのは、企業です。つまりマーケティングの技法としてこの情動が極めて使われる。もうちょっと具体的な話をするとですね、ある店舗に行った時に、どの色の配色を使ったらこの店舗を好ましく思ってもらえるか、これは認知心理学の知見を使いながらですね、ふっと見た時にこの店って素敵だと思うとか、あるいは、スマートフォンでもいいです。どの色合いにしたらブランド力が高まるかですね。でこれは今おっしゃっていただいたように認知心理学の手法を用いながら認知心理学の中でのアフェクト研究と非常に深く結びつい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それはアフェクトセオリーは市場とマーケットの論理に一方でものすごく深く関わっている。私たち以上にその議論が使われているわけです。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うんですね。でちょっとご紹介でき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コマーシャルも全くそうです。今はコンピューター技術でどれぐらいの光沢感を出すかとか微妙な色を今までにないくらいに調整できます。でそれは認知とまさに私たちが認知するという際の本当に根底的なその情動のところを見据えながら調整されているわけですね。 선생님께서 이제 여쭤보신 게 인지신경과학으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질문인데 크게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저는 신경과학하고 이제 인지심리과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호인데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시장 마케팅 기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인지신경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뭐 가게를 이렇게 소비자를 선택할 때 어떤 모습의 가게를 선택하고 그리고 뭐 광고 같은 것도 봤을 때 어떤 색깔,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것도 어떤 색깔로 해야 브랜드 선호도가 더 올라가는지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그 전공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깊게 관련이 있고 뭐 오늘 소개는 못 드렸지만 커머셜 그러니까 그 광고 관련된 어떤 뭐 CF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뭐 바이럴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이제 소비자들과 연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 통해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정동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가 그 출판사에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 출판사에 제가 마침 또 공교롭게 작업을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광고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책을 보다가 약간 좀 멈칫했던 부분이 최근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신경 과학의 어떤 그 논의를 끌고 와서 광고에 이제 적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예전과는 다른 방법론으로 좀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을까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제 광고의 어떤 효과성이나 그런 걸 측정하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뭐 회상률이라든가 뭐 기억률이라든가 뭐 제품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그거가 실제로 광고나 상품 구매와 연결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거는 옛날 방식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뇌인지 그 과학의 결과를 봤을 때 가장 그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그 광고가 좋냐 안 좋냐 그러니까 like or dislike를 먼저 보고 그거 관련해서 모든 광고를 전략을 짜야 되는 게 가장 광고의 효과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앞부분에서 나왔던 딱 먼저 딱 던져 주었을 뭐가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던져 주었을 때 아 나 이거 좋아 아니면 싫어 라는 게 바로 이제 뭐 생각 없이 생각의 그 회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그 지점을 뇌인지 과학이라는 그 분야에서 좀 이렇게 짚어주고 있고 그거를 다시 광고 쪽에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럼 이거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あの方は出版社の、社側の方ですけど、もう言うと広告マーケティングに関する本を、作しているそうです。それで本を読むときに既存の広告と違うマーケティング、それはなんか認知神経心理科学を利用した広告マーケティングを見てちょっとその方はインパクトがあると思います。それはまず今のマーケティング分野が考えるべきはそのコマーシャルが消費者に良いか悪いかについて考えてそのことについて責任すればもっと消費者に対応できるとかそのなんか認知神経科学を利用したなんかマーケティングが行われているのでそれでそのシステム認知科学を神経科学とそれをいうのが関連があるのかそのシステムを伺うことになりましたと言いました。두 번째 질문 뭐죠? 네? 두 가지 질문이 있고. 그래서 너무 얘기가 길어지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관련이 있으면은 또 인지 언어학이랑도 그러면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레이코프가 이제 프레임 이론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프레임 이론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레이코프가 프레임 이론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사실 인지 언어학이라는 그 개념이랑 그 정의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프레임 이론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프레임이라는 게 단순히 수사적 차원, 그러니까 내용은 텍스트 차원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뇌의 시냅스랑 뉴런의 어떤 그 이미 사춘기쯤에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사춘기쯤 그러니까 거의 뭐 인간의 한 15살 때쯤에 이미 머릿속에 뉴런이라든가 시럽스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잡히고 그러니까 인지 언어학적 차원에서 그렇게 잡혀지고 그 나이가 더 들면은 그거 크게 이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임 이론이 거기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특정한 어떤 단어가 이미 그렇게 받아들일 때 뭐 대구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 대구 경북에서 이제 뭐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이랑 광주 전남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던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뇌의 시냅스든가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혀 있고 똑같은 그 두 명의 그 두 사람한테 어떤 단어를 이제 쥐어줬을 때 이미 어느 정도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가 좀 이미 그 경향성이 자리 잡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먹혀들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전반적인 토대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질문을 좀. 예, 그래서 질문을 제가 그다 설명 그러니까 뭐 드려도 되긴 하지만은 네, 죄송합니다. 그 시놉시스 이런 질문을 좀 간단하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레이코프의 논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인지 언어학이라는 그 레이코프나 뭐 마크 존슨이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네. 연동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여쭤봐 주시면 될 뭐 거고. 플레임 이론과 관련돼서 레이코프 플레임 인지 언어학도 인지 언어학.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 혹시 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 네. 도와드려서 아 네. 네. 혹시 아니 전 제일 안 좋아요. 네 어쨌든 그러면 저 통역과 답변이 한 1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닌치 건고 갖고言語学についてその認知言語学と関連があるのかという話ですけどちょっと長くなりましたけどまとめ認知心理学ですよね。言語学と言いました。認知言語学はちょっと私はそこは抑えてないですね。認知言語学ただもう一つだけちょっと話したいのは今言ったようにマーケティングとかブランドとか市場の論理がさっき申し上げたように記号であるとかシンボルからアフェクションに変わ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大きな変化だと思います。記号やシンボルに変わったからこそ消費社会の論理とそれに対抗するカルチャースタディーズの方法論ができたとすればマーケット自体のこの大きな変化の中に私たちも新しい思考を転換し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だけは確実だと思うんです。でその一つがアフェクトセオリーだというこ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る。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시장 마케팅 어떤 시장 라든지 아니면 광고에서 이루어졌던 게 그 변화가 이루어졌던 건 기호에서 신보에서 이제 어펙트로 이제 그 시장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고 그 소비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 거고 이런 건 되게 큰 어떻게 문화 연구에 있어서 큰 변화이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제 어떤 새로운 사고 전환에 사고 전환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인지 언어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인지 언어학 쪽은 잘 모르고 인지 심리학에 대해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인지 언어학 쪽은 약간 선생님께서 전공이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먼저 일본어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로 스스로. 네. まず日本語で言ってその後韓国語で。僕は若干空想みたいなことを言うので正確な質問ではないんですけど、一番この資料の一番最後に6番に説得や論議からこの情動へ議論されましたけど、それを言った時にさっきのその国会前のその映像を見ていても30年間ほど学生運動が空白だった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表現されたんですけど、なんか僕は東京にいなかった京都の方にいたので結構本当に空白だったのかっていう疑問はすごいあって、逆になんでそれが空白っていうふうに表現されるかっていうと、それ東京だからそれが空白になるんじゃないか、空白として表現さ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思って、逆に今東京ってすごい権力が集中するから、その権力との関係においたらそれこそその説得や論議のそういう次元においたら空白になり得るかもしれないけど、地方においたらある意味東京がないから学生運動が続いたのであって、その意味で情動的なものっていうのはずっとあり得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を思ったんですね。で今回この国会前のその写真とかを見てても若干それっていうのを東京で新しい運動が始まったっていうよりも東京にいながらも東京から離れていくというか、
東京だから最も積極的な情動の形として反東京というか、東京っていう蓋を取っていく、東京っていうその覆いを取っていく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情動としてこの東京にいつつ東京ではないものを実現させていくっていう、そういうもの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だから国会前って言った時に、それこそ国会に突入するだとか、あるいは国会の議席を選挙で全く変えてしまうだとか、そういう意味の本当に政治のその数のゲームみたいなことを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わけじゃないですかと、国会前っていうのは。逆に言えばそれを情動として見るのであれば、東京の非東京化として見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を想像してみたっていうことです。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약간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같은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사실 이게 자료에서 마지막에서 설득이나 논의에서 총정으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셨는데, 어떠면서 선생님은 도쿄에서는 30년 동안 학생운동이 없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방 도쿄 졸업학생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는데, 그때는 사실 도쿄에는 저는 없었고 그냥 지방 쪽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사실 학생운동 확실히 있었고, 어쩌면서 왜 그게 있을 수 있었냐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가 도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백이었다는 것은 도쿄였기 때문에 공백이 된 거고, 어쩌면서 지방에서는 도쿄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학생운동이라는 게 가능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서 그러니까 아까 사진에서 봤다시피 국회 앞에서 그렇게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그거는 새로운 운동이 그렇게 터졌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어쩌면서 도쿄에 있으면서도 도쿄에서 멀어지는, 도쿄에서 거리를 두는 그런 실천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적극적인 전동이라는 게, 잠재성이라는 게 그렇게 정말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도쿄를 거부하는 한 동경으로서의 그런 도쿄로서의 전동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도쿄라는 커다란 특공이라고 할까, 커다란 그런 구조가, 특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운동이 공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도쿄라는 권력이 집중이 되는 그런 데에서 도쿄라는 특권을 열어놓은 그런 것으로서 이 국회 앞에 그런 운동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선생님 콘사했다시피 저도 콘사를 해봤다는 그런 의견 제시입니다.終わりです。非常に私の、発言に対してですね、すごく刺激になるコメントをいただきました。多分正確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よりも、私の認識に多分甘さ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の議論、私なりに整理するとですね、東京の論理はつまり数の論理とリアルな政治の場面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非東京というのはつまりそれを離れたですね、神様がまさに浄土の発想であ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つまり自己表現であり、あるいは自分の文化的な表現の場としての政治空間としての政治、そのことについて言及してく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でそれで見ると、キムさんが、もう尋ねられたというですね、つまりずっと反原発の前から東京の中でもですね、デモを組織しやってきた人たちがいるわけですね。間違いなくそれはいるわけです。で、例えば反原発運動の引き金ともなったですね、素人の欄の人たちがですね中心になって開いたですね、デモがありました。これはもう本当に火をつけたわけです。2011年ですね。でそういう面から見るとですね、先ほど、30年なかったんだけどといった私の発言はですね、まさにそうではない。面々とある意味で
リアルなポリティカルなですね、数の論理としての政治ではないところの政治なんですね。ずっと続いてき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でそれをですね、まあいわばその東京の非東京化っていうふうに今発言されたことをですね、私も非常にこう示唆を受ける発言として受け止めたいと思います。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생님께서 뭐 30년간 데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그렇지 않았다. 지방에 따라서 다녔었고 도쿄에서도 도쿄가 아닌 지역에서는 도쿄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그 이제 말씀하신 뭐 비도쿄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극 그리고 자기 방을 위한 생각에 대해 촉진하는 작업으로서 말씀을 잘 들었다고 말씀하셨고요. 도쿄에서 어떤 반원전 운동 같은 게 촉진되고 불을 붙였던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진짜 거리에 나온 게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계속 이루어졌던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그 데모 같은 게 촉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말한 그런 30년간 데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없으면 제가 약간 좀 더 지금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이 책의 6장에 사실은 그 고베라고 하는 도쿄가 아닌 지방의 어떤 지역에서 90년대에 그 이제 고베 지진이 크게 있었잖아요. 그 어떤 그것도 일종의 원전에 비견할 만한 어떤 그런 카타스트로피적인 계기였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계기로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타자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어떻게 생기고 그게 어떻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무엇을 만들어 왔는가 이런 점들도 분명히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이 오간 얘기 맥락에서의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6장 부분에서 지금 오간 얘기들이 좀 실마리처럼 좀 암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질문도 굉장히 길게 하는 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본의 안보법 반대 시위 있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를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 테러 방지법 때문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거의 전시에 비견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위협과 관련해서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이 얘기와 관련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9.11 이후에 계속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인 위협, 테러 위협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서 계속 그 어떤 보수적인 정권이 더 그 보안을 강화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억제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또 정동 정치로 이어져서 미디어에서도 계속해서 또 그런 여론을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동 이론을 통해서. 근데 단순히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금은 비상사태다, 위협한 상황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일 수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협, 경제적인 위협과 관련해서 그냥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과 실제적으로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는 말씀하실 때 한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이 뭐 예상할 수 있는 미지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의 미지와 이해할 수 있는 미지 이거 반대를 말하실 때, 그래서 북한이 예상할 수 있는 미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에 어떤 그 저항의 방법을 얘기하실 때 마수미는 우리가 현실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제 와모루 선생님께서도 이제 한중일이 손을 잡고 어떤 단대적인 위험에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두 얘기가 어떤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은데 좀 모호한 감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지 좀 생각을 듣고 있어요. 3つの質問があるんですけど、今韓国は一挙国民を脅かせて自分の思うままにスレッドする動きがありまして、それがご存じ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テロ防止法ということを今韓国の政府は実施しようと思っています。それで今国会の中には韓国の野党がフィリバストってご存知でしょうか。フィリバスト、さっきちょっと聞きました。ずっと長時間無制限でもう演説をしていく。それが今行われている状況なんですけど、そしたら先生がおっしゃった先生的な一挙、そして今韓国に、それがどうかわからないけど実際に行われる一挙を威嚇をどう区別できるのか、それがちょっとなんか知りたいということと、2つ目は北朝鮮を基地の道とおっしゃいましたけど、なぜそう考えられているのか、それを知りたいと言いました。そして最後は現実以上のものを見ると、先生と真澄先生が言いましたけど、その先生ってなんかそしたらなんかあの方はちょっとただその先生の解決がそれが先生の解決問題についての言葉なんかだと思いましたけど、ちょっと曖昧なままで感じられているので、ちょっと具体的にどうすればいいのか、現実以上のものとは具体的に何なのか、それを知りたいと言いました。まず1番目ですけど、韓国でですね、今そのテロ防止法に関して議論されていてですね、政府がこれを通そうとしているという状況がですね、今日こちらに来て初めて、聞きました。で、国会で、そういう議論がな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も実は初めて聞いたんですね。で、日本でも多分これとパラレルな状況が一方であってですね、緊急事態に対するですね、情報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多分今度の夏の国会で議論されていくという状況だと思います。で、これは、内容は私よく知りませんけれども、日本の場合もですね、緊急事態になった場合にですね、首相の権限を大幅に拡大していくという形になっていくわけで、これもですね、さっきお話ししたつまり日本が潜在的に脅威
状況を直面していくだろうとですね、論理がやっぱりこう、走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韓国の場合これをどう考えたらいいのかっていうのは本当に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きたい。で、これは今述べた1番目の問題と2番目の問題でですね、北朝鮮、僕は、誤解かもしれないけど基地の未知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ですね。これが正しい認識なのかどうかですね、そのことも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ね。ちょっと挑発的な形でそういうふうに私は言い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その認識でいいのかどうかですね。で、日本でいる限りでも日本で見ている限りですね、先ほど言ったように、基地の未知という場合であれば対話が可能です。議論が可能です。どう対処するかとですね。で、これが日本から見た場合と韓国で見た場合とですね、そこのグラデーションや温度差がどれくらいあ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ぜひ皆さんから、お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3点目のご質問が先生がおっしゃった現実上ものを見ることが、その今の問題について解決するのか、ヘイトっていうかと感じましたけど、それがちょっと曖昧なままで感じられているので、詳しくというかもっと説明お願いしよう。いくつかあると思うんです。一つは、つまり私たちが実際に今動いている事態であるとか出来事ということですよね。それをしっかり見ているわけですけど、先ほどその三角形の話でお話したのはですね、ある現実が成立していくっていうのはまさに言動化された形として僕たちは見ているわけで、そこに成立するまでのさまざまな先制力の中でありえなかったこともいっぱいあるわけです。成立し得なかった。でもそれは歴史の一コマでもあると思います。で、ちょっと僕は、これも僕今考えていることなんですけど、ベンヤミンっていう方をご存知の人も多いと思います。ウォルター・ベンヤミンという歴史学テーゼの中でですね、つまり、過去から吹いてくる風に乗って天使が過去の瓦礫を見るですね、歴史学テーゼの中で書いているわけですけど、それは私たちが歴史として史実としてある出来事を見ていること以上のものを彼は見ているわけです。そこで実現し得なかったもの、瓦礫の中にですね、見えないものを見て彼は現在を考えているわけです。で、それは過去に対する眼差しですけど、今日私がお話したのはまさに今という時点でも同じことがある。今私たちが見ているこうやって完成した出来事とか成立してしまった出来事の背後に実は無数の先制力があふ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る力を僕たちは持っている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意味でお話した。先生、さっきおっしゃった人物の名前はウォルター・ベンヤミン。첫 번째 질문에서는
길게 설명해 주셔요. 네. 우선은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이미 뭐 예상하고 있는 미진하고 말씀하신 거는 제가 중간에 아마 까먹은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오는 인식, 그러니까 도쿄,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니즈라는 것은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유동 가능한 것인데 과연 이게 옳은 인식인 것인가 어떤가를 한번 선생님께서도 저희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게 북한이 뭐 이미 예상된 미지야라고 정의를 하신 게 아니라 네, 이게 옳은지 어떤지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현실 이상의 것에 대해서 이제 뭐 해답 같았지만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렸는데요. 그거는 발터 벤야민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역사에는 잠재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무수하게 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립되지 않은 것들도 그러니까 이 잠재된 것은 성립된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성립되지 않는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은 것들도 무수히 있고 그리고 그런 완성된 상황에서도 어떤 그런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 그런 어떤 역사의 그런 것들이 다 역사의 한 단면이고 그런 뭐 작은 거라도 별거 아닌 거라도 그런 것이 다 어떤 역사의 한 단면으로서 어떤 잠재된 것으로서 존재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현실 이상의 것을 보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첫 번째를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셔서 약간 맥락을 놓쳐버렸어요. 네. 선생님, 무시하게 아니었으니까. 이치방의質問について答えはまとめていますと、そうですね。実際行われる期限となんか先生的な期限を特別できるのかっていう質問なんでしたけど。それに関してはですから、韓国の今置かれている状況と、このテロの中身について、テロ防止法の中身についてですね、よく知らないのでですね、それがどういう性格のものかというのは、ここではちょっと保留を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방금 길게 말씀하셨던 건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일본도 이제 어떤 그런 뭐 한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추적해서 어떤 긴급 상태, 그런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일본의 어떤 국내 사정과 한국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다면 한국의 국내 사정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それと前提にですね、それと前提に、ある意味でフランスも含めてですね、ものすごい保守化とナショナリズムが蔓延しているという状況の中でですね、テロ防止というですね、そ
の名称からして私の感じるところは未知の未知っていう論理ですね。これでやっぱり韓国の中でも情動的なですね、権力の発露が見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考えられる。一つの仮説として考えられる。 그래서 그 태어 방송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는 미지의 미지 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정동을 통해서 이제 권력이 저희들에게 어떤 신체를 통해서 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사고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시간이 국제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에 7시부터 강의가 조정환 선생님의 오늘 강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아무래도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다 못 나눈 이야기들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을 장소가 있으리라고 믿고요. 네, 오늘 강의 긴 시간 강연해주신 이토마모루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 통역으로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한태준 선생님께도. 그 사회자 선생님한테도 박수. 아니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있어주시고 그리고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매우 반가웠습니다. 2부에 또 어디선가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拙い話でしたけど、議論もですね、こんなに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韓国に来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강연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감사드립니다.